설 근처에 한번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이거 배제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혹시나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나게 되면 비트코인도 일부 매수할 수 있지만 알트코인을 사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제는 좀 알트를 투자를 할 만한 때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 수익률이 좋을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1월 19일 일요일 밤 10시 31분입니다. 오늘 엄청난 일이 있었죠. 네, 트럼프 코인이 상장이 되자마자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14위였나요? 네, 14위까지 현재 랭크가 돼 있습니다. 원래 한 13위 정도 돼 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잘 나가던 수익 코인 바로 다음이에요.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여기가 24시간이거든요. 24시간 동안 지금 한 255%가 올랐고 며칠 만에 지금 10배가 넘게 오르면서 코인 시총 14위에 단숨에 등극했습니다. 진짜 코인판이 정말 무시무시한 것 같아요. 참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해킹이란 말이 있었잖아요. 어저께는 추루스 소셜인가? 트럼프가 만든 SNS에 이런 게 올라오면서 해킹이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비트코인도 오히려 빠졌거든요. 근데 이게 트위터랑 트루스 소셜이랑 둘 다 올라오는 걸 보고 가짜다라는 말이 없는 걸 보고 이거 진짜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부터 미친 듯이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이낸스에도 바로 상장됐어요. 상장도 진짜 엄청 빠르죠. 이게 진짜 정말 얼마 안 됐는데 오늘이 1월 19일이잖아요. 오늘 낮만 해도 한 25불? 요 정도였는데 갑자기 3배가 올라가지고 한 70불이 넘어갔습니다. 이야, 이럴 때 트럼프 코인 같은 이런 데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야수의 심장이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렇게 못하거든요. 지금 70불 넘는 가격에 거래 중인 것 같습니다. 제가 트럼프 코인 추천하는 거 당연히 아니고요. 네, 저는 한 개도 없고 앞으로도 살 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위기가 코인 불장이 이제 오고 있는 느낌이 좀 물씬 나거든요. 저는 이제 알트장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왔을 수도 있고 이미 왔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리플. 리플이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죠. 물론 해외 거래소 가격 기준으로는 진즉에 돌파를 했었는데 한국 가격으로도 4,900 몇십 원 막 되면서 사상 최고가를 며칠 전에 돌파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 코인. 이런 사실 굳이 말하자면 근본도 없는 코인인데 이런 게 지금 14위를 막 하고 있죠. 네, 정말 놀라운데 코인판에선 진짜 별의별 게 다 가능한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제가 좀 기다리던 건데 김프가 끼고 있습니다. 원래 김프는 이렇게 좀 끼려면 하락할 때 김프가 끼거든요. 상승 중인데 김프가 끼고 있죠.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계속 3일 연속 오르고 있잖아요. 이때 89,000달러를 찍고 나서 가파르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바닥 대비해서는 17% 올랐나요? 한번 찍어볼게요. 바닥 대비해서 벌써 한 18%가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올라왔거든요. 보통은 한국의 김치 프리미엄은 이렇게 급등할 때는 김프가 오히려 빠지는 게 보통이거든요. 근데 불장 때는 그게 바뀝니다. 불장이 오면 올라갈 때도 김프가 계속해서 붙거든요. 상승 중일 때도. 지금 상승 중이잖아요. 상승 중에 김프가 현재 4%가 붙어 있다. 이게 팩트고 이게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비트 규제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업비트 영업정지 찌라시가 좀 있었는데 1월 21일 날 업비트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정확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현재까지 봐서는 업비트가 그냥 기존 고객들이 사용하기에는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별 문제 없어야죠. 그래야 한국 투자자분들도 신규 유입이 많이 생기고 신규로 들어온 분들이 많아야 기존에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수익을 많이 보는 구조잖아요. 모든 투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고객 유치가 아무튼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미 우린 투자하고 있으니까. 김프가 4% 꼈다. 이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프가 막 마이너스 2% 이랬잖아요. 이럴 때 테더 가격 되게 쌌었는데 지금 달러가 많이 내렸거든요. 네, 1458원인데 엄청 싸졌잖아요. 1480원이 넘었었는데 달러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테더 가격은 지금 1514원입니다. 테더 미리미리 좀 사두셨던 분들은 네, 이럴 때 기분 좋겠죠. 테더가 네, 원래 좀 쌀 때 이럴 때 좀 사두세요 라고 얼마 전에 방송에서 말씀했던 것 같은데 그때가 한 1460원 70원 막 이때였거든요. 지금 보니까 되게 싸죠. 지금 막 1514원이잖아요. 상승하고 있을 때 이 가격이라는 거는 앞으로 빠지면 이것보다 더 높아진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김프가 늦게 끼기 시작했어요. 네, 어찌됐든 1월 달부터 끼기 시작했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작년에 24년 3월에 이때 김프가 한 8%에서 이때 좀 잘 나갔었잖아요. 한 12%? 요 정도 꼈었고 갑자기 급락이 나왔을 때 뭐 한 16에서 18%까지 순식간에 올라갔을 때가 가끔씩 있었거든요. 하락하든 상승하든 뭐 요 정도가 꼈었는데 지금 아직은 4%거든요.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분들이 좀 리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XRP에. XRP가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리플로 돈 벌었다 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한국 코인 투자자분들이 다시 들어오고 있는 네, 그런 느낌입니다. 리플이 한국 시장에 좀 공을 쌓아 올린 것 같고 리플이 우리나라만 잘 나가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바이낸스에서도 그때는 리플이 거래량 1등이었어요. 리플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되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리플이 CEO가 브래드 갈링하우스란 분인데 트럼프랑 같이 뭐 밥도 먹고 사진도 찍고 네, 그 이후로 좀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플은 그때 가격을 뭐 넘지는 못하고 있어요. 뭐 지금 아주 소폭 빠졌는데 글쎄요. 뭐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투자하셔도 되지만 저는 뭐 투자 계획이 없고 지금 뭐 갖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리플 저는 이렇게 올라갔을 땐 잘 못 사겠더라고요. 좀 빠지면은 뭐 살까? 이건 좀 저는 좀 이럴 땐 잘 못 사겠어요. 오늘 또 솔라나가 엄청 급등했죠. 솔라나가 되게 많이 올랐어요. 사상 최고가를 훌쩍 넘었거든요. 요때 2021년 최고가가 259달러였는데 11월에 돌파했었죠. 이미 11월 22일 날 260달러 돌파했고 지금 최고가가 295달러까지 찍었거든요. 뭐 거의 300달러죠. 300달러 선까지 올라섰어요. 이 역할을 하는데 트럼프 코인이 큰 역할을 했죠. 트럼프 코인을 솔라나에서 발행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솔라나 기반으로 요 코인을 발행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트럼프 코인에 대한 수익금을 그걸로 솔라나를 좀 사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솔라나가 미국 계열이잖아요. 미국 코인. XRP랑 제가 얼마 전에도 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XRP랑 솔라나가 미국 코인이라서 앞으로도 좀 괜찮을 수 있을 것 같다. 뭐 제가 알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오를 걸 알았으면 저도 샀겠죠. 안 샀습니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고 미국 코인들은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 때문에 올해 좀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XRP 뭐 새로 사는 건 몰라도 이미 투자하고 계신 분이면 굳이 다 팔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부라도 좀 가져가면서 올해 더 많이 오를 수도 있잖아요. 수익을 좀 많이 보시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이더리움은 요즘에 좀 조리돌림 많이 당하고 있으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란 말까지 막 돌 정도로 또 다시 돌아왔죠. 이제 가나 하면 좀 돌아오고 그냥 계속 돌아오고 있어요. 크립토컨트의 구주기영 대표가 이더리움은 스테이블 코인이다. 계속 언제 봐도 3,160달러다 라고 트위터에 까던데 40달러가 또 빠지면 3,160에 또 오거든요. 계속해서 돌아오고 있거든요. 이더리움 투자하시는 분들 진짜 되게 속상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다들 조롱하는 거 보니까 올라갈 때 됐다, 올라갈 때 됐다, 올라갈 때 됐다 하는 얘기를 정말 오랫동안 듣고 있는데 저도 올라갈 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은 좀 걸리네요. 생각보다 꽤 오래 걸리네요. 뭐 올라갈 때 됐으니까 올라가긴 올라가겠죠. 사실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하는 게 최소한 중간 이상은 간다고 생각해요. 비트코인 위주로만 투자를 하시면 좀 스트레스가 덜하니까 스트레스가 확실히 없습니다. 알트 투자 안 해 하면은
좀 마음이 편하거든요. 네, 투자하기 되게 쉬워요. 특히나 작년에 이더리움 팔고 비트코인으로 갈아타신 분들은 지금 되게 기뻐하고 계시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최근 7일 상승률인데요. 비트코인 10% 올랐죠. 뭐 훌륭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10%씩 오르는데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더리움은 1%가 빠졌죠. 리플이 진짜 요새 짱이었죠. 24%가 올랐어요. 이 시총이 큰 녀석이 그저껜가는 한 45%였죠. 이게 정말 대단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뭐 테더는 뭐 투자용은 아니죠.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솔라나 51%가 올랐어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솔라나는 최근에 좀 힘들었던 거를 다 좀 만회하고도 남았죠. 좀 빠졌다가 훅 하고 올라온 것 같아요. 요즘에 알트장이 이제 저는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까지는 페이지 1으로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하는 게 옳은 시장이었다고 생각하고 작년에 계속 주구장창 알트보다는 비트코인 투자하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이제 국면이 좀 전환됐다고 생각합니다. 페이지 2로 넘어와서 비트코인도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안정성은 좀 떨어지고 수익률만 놓고 보면은 알트코인이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알트를 꼭 투자하겠다고 하면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 정도는 알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급등한 코인에 올라타지 말고 좀 꺾였을 때 그럴 때 투자하는 게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고래동 공부에서 제가 매일 아침마다 아침 6시 15분에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사실 쉬려고 했었는데 몸이 반응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라이브를 했거든요. 오늘은 알트코인 이야기를 좀 아주 심도 있게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알트코인도 좀 원칙과 철학을 갖고 투자를 하면 그래도 좀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지금 같은 불장에서는 알트코인도 좀 공부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좀 급등하는 코인에 올라타서 돈 벌려고 하지만 대부분은 꼭대기에 올라타서 물릴 때가 많거든요. 알트코인도 좀 공부를 하고 투자하는 게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많이 바뀌었네. 이게 좀 날마다 좀 바뀌니까 제가 오늘 5개 코인을 분석을 해서 아침에 말씀을 드렸는데 가급적이면 여기 나오는 코인들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트럼프 코인, 저는 솔직히 이런 코인들은 무서워서 뭐 다루지 못하겠고 솔라나랑 주피터랑 이더리움이랑 온도 파이낸스 뭐 이런 코인들 고래동 공부에서 다뤄드렸는데 알트나 비트코인 궁금하신 분들은 고래동 공부 함께 하시면 매일 아침마다 제가 방송하니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년에 한 번 있는 아주 좋은 장이잖아요. 근데 이런 때도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는 그냥 크게 물리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투자 원칙을 갖고 투자하시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더리움 투자하시는 분들 좀 많이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아요. 한 1-20% 정도는 다른 코인으로 갈아타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꼭 100%다 들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8-90%만 수익 봐도 그것도 수익이니까. 이더리움 요즘에 퍼포먼스가 그렇게 좀 안 좋거든요. 물론 지금이 바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갈아타는 것도 고민해 볼 만한 것 같아요. 뭐 일부는 비트코인 갈아타도 괜찮을 것 같고 유망한 알트에 일부 갈아타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저는 솔직히 지금 이더리움이 투자하기 나쁘지 않은 시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뭐 제가 투자를 하고 있진 않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비트 100%입니다. 사실 며칠 전에 이제 알트장이 올 것 같아서 알트코인들을 되게 면밀히 좀 하나하나 살펴봤거든요. 솔라나가 좀 괜찮아 보이긴 했는데 아시다시피 저는 올 시즌에 솔라나 투자 안 하기로 했거든요. 제가 20불에 다 팔아버린 게 좀 억울해서 20불에 다 팔았는데 280불에 다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올해 저는 보내주기로 해서 솔라나는 사지 않았고요. 다른 코인들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뭐 이미 지난 얘기니까 해도 되겠죠? 지난 얘기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온도 파이낸스 코인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이거 눈여겨보던 코인이기도 해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제 1월 19일 날 이게 락업이 해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해제되고 내년에 또 해제돼서
사실 전 좀 더 빠질 줄 알았거든요. 더 빠지면 온도 파이낸스 좀 사야겠다 했는데 오늘 너무 많이 올라서 또 이러면 또 좀 빈정상하지 않겠습니까? 한 10% 이상 오른 것 같은데 되게 많이 올랐죠. 한번 봐야겠다. 온도 파이낸스가 어저께만 해도 한 1,800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2,185원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오르면 못 사겠더라고요. 네, 하여튼 저는 이거 좋게 봤었는데 락업이 엄청 많이 풀렸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많이 풀렸냐면 그동안 남았던 우리가 시중에 풀려 있는 게 전체 유통 물량의 15%가 풀려 있었는데 오늘 25%가 풀린 거예요. 기존에 있던 것보다 더 많이 풀렸잖아요. 그래서 좀 가격이 더 빠지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오늘 좀 올랐더라고요. 그러면 뭐 저는 사실 살 생각이 없습니다. 오르기 전에 사면 모를까? 지는 것 같잖아요. 오른 코인에 뒤늦게 지각비 내고 사는 건 저는 그건 잘 못하겠어요. 그냥 어차피 뭐 현금 갖고 있으면 뭐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네, 요 자리까지 떨어지면 뭐 추가로 사고 올라갔으면 뭐 내 게 아니다. 요러는 게 제일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테더는 좀 많이 사둬가지고 테더는 오히려 평가 이익이 꽤 많이 났더라고요. 제가 한 1,470원 정도에 샀으니까 한 20%? 2%인가? 2% 정도 올랐더라고요. 뭐 그냥 그 정도 오른 게 어딘가 싶기도 하고. 테더는 좀 싸질 때마다 근근히 모아두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온도파이낸스도 좀 아쉽고 솔라나는 어차피 안 사실 거였으니까 뭐 아쉽진 않아요. 네, 이런 거 보면 그냥 부러울 따름이죠. 이때 사신 분들 좋겠다.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시간의 문제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불장이 왜 불장이겠습니까? 그냥 다 오르니까. 그냥 너나 할 거 없이 다 오르는 장. 그게 불장이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1월 달은 혼조세가 될 것 같은데 2월부터는 큰 폭으로 비트든 알트든 손잡고 다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손잡고 다 같이 올라간 다음에 또 한 번 좀 큰 하락이 있겠죠. 전 요때까지 좀 참아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때 하락하기 전까지 이때 누가 더 많이 오르나 좀 이런 걸 좀 찾아볼 거예요. 이런 거 찾는 과정도 고래동 공부 라이브 하면서 계속 꾸준히 좀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4년에 한 번 있는 때니까 비트만 투자해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중간 이상은 간다고 생각해요. 비트코인 온리 이거 되게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좋은 전략이고 지금부터 1월부터 한 5월 길어지면 뭐 1월부터 한 11월 요때는 1년 4년에 얼마 안 되는 알트 투자에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요때는 좀 알트 공부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알트 책도 좋은 책들 많이 나와 있잖아요. 신민철 작가님 책도 좋은 것 같고 강한국 작가님 책도 좋은 것 같거든요. 알트만 쳐도 나오지 않나? 비트코인은 이제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면 충분히 공부 많이 하셨을 테니까 1, 2위 하고 있네요. 신민철 작가님의 알트코인 하이퍼사이클 이 책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트럼프와 함께하는 알트코인 대폭등 이 책도 책값도 똑같네요. 요런 책 보시면서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이더리움 짱이네요. 3,160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했는데 또 그 가격으로 막 가려고 하네. 뭐 자석 붙여놨나요? 3,160달러에 뻑하면 자꾸 3,160달러 막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더리움 올해 좀 확실히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계속 수수료를 낮추는 하는 모르겠어요. 이더리움 투자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리스키해 보입니다. 이게 뭐 폭락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리스키한 게 아니라 기회비용이잖아요. 작년까지는 그냥 이더리움 투자하는 것보다 비트코인 투자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안정성으로 보나 수익성으로 보나 비트코인이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솔직히 말하면 올해는 2025년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는 확실히 좀 퍼포먼스가 더 좋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리스크를 안고 가고 있거든요. 옛날같이 좀 안정된 느낌은 솔직히 아니거든요. 이런 리스크를 어차피 감당할 거면 차라리 다른 알트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에 대한 생각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더만 투자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이더에서 일부는 비트로, 일부는 다른 알트로 조금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분산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이런 얘기 했으니까 네, 이더가 내일부터는 막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더 요즘 별로 확실히 안 좋아요. 네, 투자의 매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때가 12월 16일이거든요. 벌써 한 달 전이네. 오늘 19일이니까 한 달도 더 됐네요. 한 달 동안 조정을 받고 있는데 다른 코인이랑은 느낌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도 물론 조정은 받았지만 거의 뭐 제자리까지 다시 올라왔잖아요. 네, 솔라나를 봐도 솔라나는 미쳤죠. 솔라나는 미쳤고 리플을 봐도 네, 리플이 제일 어마어마하죠. 네, 이제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막 오르고 하는데 꼭 우리가 이더리움에 욕심을 내야 되나? 근데 차트를 보면 솔직히 이더리움 외에는 손이 가는 코인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리플을 여기서 사는 거 쉽지 않죠. 솔라나를 여기서 사는 거 쉽지 않죠. 비트코인도 네, 다시 다 회복이 돼서 사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니 저러니 해서 결국에는 이더에 손이 갈 것 같은데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더가 안 오른다는 뜻은 아닌데 예전처럼 좀 단단한 느낌이 안 나요. 그게 좀 불안 요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진심으로 불장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 놀라운 거는 알트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8%나 돼요. 엄청 높죠. 61%가 이번 사이클에서 최고점이거든요. 쭉 내려가서 이제 알트장이 시작되겠구나. 이때 살짝 스몰 알트장 왔죠. 11월에부터 12월 초까지. 그랬다가 다시 좀 조정 겪으면서 오히려 비트도미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만 봐도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하면 최소한 중간 이상은 가는 것 같아요. 알트코인 투자가 물론 되게 좋긴 한데 굳이 알트를 아예 안 투자할 필요는 없는 거죠.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것 같아요. 비중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비트코인이 뭐 한 80% 있다. 그러면 얘가 많은 역할을 해줄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알트로 뭐 한 20%, 네, 플러스 뭐 현금 일부. 현금이 좀 있어야 돼요. 네, 없으면 멘탈이 좀 많이 털립니다. 다들 많이 겪으셔서 이제 자세히 말씀 안 드려도 알 것 같아요. 알트를 뭐 요 정도는 좀 투자해 볼 만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알트가 좀 많이 오르는 시장이니까 지금은 좀 알트를 좀 봐도 될 때라고 생각해요. 네, 고래동 공부 통해서 제가 매일 아침마다 알트 조금씩은 분석하니까 뭐 그거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책들 보고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신민철 작가님 책이나 강욱 작가님 책 보면서 이런 방법으로 투자하면 괜찮겠구나 보시면서 좀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난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쓰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비트코인 위주로만 투자하셔도 네,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확실한 건 이제 알트장이 온 것 같아요. 알트장이 오면은 지난 알트장을 한번 보시죠. 지난 알트장. 지난 알트장이 왔을 때도 불장이죠, 불장. 불장이 왔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빠진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도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알트코인이 훨씬 더 많이 올라서 도미가 이렇게 빠진 거예요. 이런 불장이 곧 있으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가 2021년 1월 5일이었고요. 이때가 2021년 5월 23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월이잖아요. 1월부터 5월까지 이런 알트장이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면서 도미가 뭐 한 40% 정도까지 쭉 빠지게 될 것 같거든요. 앞으로 한 4개월, 길면은 한 9개월. 앞으로 이 기간 동안은 비트도 좋지만 네, 비트만 해도 중박 이상일 겁니다. 알트코인이 수익률이 더 좋은 네, 그런 시장이 올 거예요. 네, 제가 공개적으로 알트코인들을 분석해드리는 건 뭐 솔직히 좀 너무 부담이 돼서 유튜브에서 뭐 알트코인 하나하나를 분석하는 건 힘들지만 고래동 공부에서 하는 건 전혀 부담이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고래동 공부에서는 비트코인 시황과 알트코인 뭐 주요 알트들 위주로 좀 분석을 좀 꾸준히 해보려고 합니다. 아침 6시 15분에. 아무튼 올해는 되게 좋은 시장이다. 그리고 알트장이 현재 왔다. 코인 불장은 이미 와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알트코인이지만 투자 원칙과 철학을 갖고 투자를 하셔야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코인 불장이 계속 있었잖아요. 2017년, 18년, 그리고 뭐 20년, 21년, 그리고 이번에 뭐 23년, 24년, 25년 이렇게 계속 불장이 오는데도 개미분들이 돈 많이 본 이유는 원칙 없이 투자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튜브에서 보고 무슨 코인 좋다더라 하면은 우르르 달려가서 막 사잖아요. 그리고 이거 뭐 10,000원 간다고 했어 해서 이렇게 이러다 물리고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저는 알트코인은 어디까지나 투자 목적으로는 안 돼요.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잘 나가는 알트들을 잘 봐뒀다가 싸지면 사고 비싸지면 일부 매도하고 이거를 좀 반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초대박은 아닐지 몰라도 최소한 중박 이상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코인 불장이 와서 많은 분들 수익 얻고 계실 거고 많이 좀 설레어 하실 것 같은데 아무쪼록 2025년에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1월 21일 화요일 오후 9시 57분입니다. 비트코인 요즘에 좀 무빙이 장난 아니죠. 네,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엄청나게 큰 변동성을 좀 갖고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오늘입니다. 한국 시각으로는 오늘 새벽 2시에 취임식을 했습니다. 다들 보셨나요? 네, 저도 꾸벅꾸벅 졸면서 네, 다 봤거든요. 요때 파란 선에서 트럼프가 취임식을 했어요. 네, 그냥 이거 가리니까 요때 훅 떨어진 데 보이시죠? 네, 여기 이때 트럼프가 취임을 했고 뭐 연설도 하고 막 요때가 변동성이 되게 컸던 것 같습니다. 두 번의 큰 무빙이 여러분들도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때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죠. 그러면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하게 되니까 갑자기 기대감 때문에 훅 오른 것 같아요. 네, 이때 왜 빠졌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고래동 공부 식구분들은 아실 텐데 저는 이때 샀어요. 이때 갖고 있는 테더 이게 막차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10만 달러 밑에서 살려고 했거든요. 네, 뭐 10만 달러 밑에 안 주면 안 사도 되니까 10만 달러 밑에 주면은 사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떨어지더라고요. 네,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99,000달러 되길래 뭐 그냥 이때는 그냥 고민할 필요가 없겠다. 네, 그냥 사야지 하고 테더 가까이 갖고 있는 거를 다 샀어요. 네, 그냥 뭐 양이 많진 않지만 네, 어찌됐든 이때 몰빵을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갑자기 이렇게 취임식을 앞두고 훅 올라갔죠. 제가 알람이 108.2K인가? 사상 최고가죠. 108.2K에 여기에 맞춰놓고 있었는데 마트에서 장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알람이 울려갖고 뭐지? 하고 쳐다봤는데 와 대박 하고 봤더니 109,000달러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네, 선물 가격으로 봤을 때는 11만 달러를 살짝 찍었더라고요. 네, 뭐 쇼스퀴징이 났겠죠. 아무튼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진짜 불장인가 보다 하고 막 되게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막 힘이 없죠. 그리고 심지어 모든 이들이 기다리고 있던 트럼프 취임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훅 빠졌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다들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 기대감은 물론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죠. 근데 이건 이미 정해진 거잖아요. 네,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갑자기 뭐 저격을 당한다던가 뭐 그런 사건 사고가 나는 게 아니면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비트코이너들의 기대감은 당연히 그게 아니었겠죠. 비트코인을 트럼프가 뭐 전략적 비축자산, 리저브 커런시 뭐 이런 걸로 좀 삼아야겠다. 그런 행정명령을 다들 아마 기대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을 이제부터 미국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비축한다. 뭐 이걸 행정명령을 딱 내려주길 바랬는데 없어요. 네, 진짜 그냥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뭐 쓸데없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비트코이너들의 입장에서는 쓸데없는 얘기만 엄청 합니다. 뭐 미국인을 화성에 보낸다던가 무슨 뭐 멕시코의 국경을 어쩌고 한다던가 관세를 어쩌고 우리는 별로 관심도 없는 비트코인 얘기는 언제 하는 거야 아무리 기다려도 그 이야기가 안 나오면서 이게 뚝뚝뚝 떨어지게 됐죠. 그리고 완전 떨어지게 됐죠. 이게 팩트인 것 같습니다. 제 제목도
과연 진짜 트럼프의 속셈은 무엇인가? 뭐 이렇게 썼잖아요. 입장 바꿔서 우리가 트럼프다라고 입장을 바꿔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행정명령으로 비트코인을 미국 정부에서 비축을 하게 될까? 뭐 그 부분에 대한 팩트 체크를 좀 해보자는 거죠. 트럼프는 사업가잖아요. 이분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 게 대통령 취임하기 하루 전에 트럼프 코인을 발행했어요. 밈 코인, 솔라나 계열에서. 이 트럼프 코인을 발행을 해서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와, 진짜 미국이란 나라는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런 거 상상이나 합니까? 예를 들어서 뭐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취임하기 전날 갑자기 뭐 자기 이름을 딴 밈코인을 만들어요. 와, 그걸로 뭐 조 단위로 돈을 긁어간다. 미친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니 무슨 대통령이 그래도 돼? 정치인이 그래도 돼? 하면서 정말 탄핵감인데 얘네는 그래도 되나 봐요. 그러면 트럼프는 본인 이름을 따서 심지어 그 다음날은 자기 와이프도 이름을 따가지고 민코인을 발행해서 또 돈을 긁어 모으고 아 진짜 대단한 커플입니다. 네, 진짜 존경합니다. 돈 버는데 천재인 것 같아요. 네, 돈 천재 트럼프 짱인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이 밈코인으로 발행을 해가지고 돈을 긁어 모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윤리적이지가 않잖아요. 이게 뭐 윤리를 따지는 것 자체가 뭐 이상할지도 모르겠는데 코인마켓캡 보면 트럼프 코인이 훅 떨어졌어요. 찾기도 힘드네 이제. 네, 24위까지 떨어졌네요. 13위까지 올라갔던 거 좀 아시죠? 이 차트를 보면 전형적인 설거지 차트잖아요, 이거. 아니 그 미국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이걸로 돈 벌어먹고 설거지 했거든요. 미국 국민들이 또 대부분이 코인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냥 선량한 미국 국민들에게 미국 국민들뿐만 아니죠. 네, 우리 한국인들도 사는 사람 많을 거예요. 이게 쭉 올라갔다가 뭐 100배가 올랐대나? 하여튼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가 지금은 뭐 한 반토막 정도 났죠. 75불인가까지 올라갔던 것 같은데 반토막 났거든요. 사실 이거 설거지잖아요. 이거 세력들이 하는 뭐 그런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가격을 막 올려서 그리고 가격을 올린 방법도 어떻게 보면 되게 부정한 방법을 썼죠. 네,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취임 하루 전에 본인의 SNS에 자기가 직접 트럼프 오피셜 그래서 오피셜 붙었잖아요. 이거 내 오피셜 밈코인이다 사라 하고 아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닙니까? 한국인의 정서를 이건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이렇게 해서 붐업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수십 배가 오르고 이렇게 해서 돈을 땡겼단 말이에요. 뭐 월드 리버티 파이낸스인가? 뭐 하여튼 뭐 이런 게 있는데 트럼프 일가의 뭐 그런 돈들인데요. 이렇게 해서 뭐 자금이 여기가 출처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번 돈으로 비트코인을 4,700만 달러어치 사고 비트코인을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기타 등등 뭐 트론이나 뭐 체인링크 이런 코인들을 470만 달러어치 막 이렇게 사고 막 했대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해서 트럼프가 코인을 이용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미국 법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바로 비트코인을 비축자산으로 뭐 행정명령을 딱 내려준다. 비트코인 이제 짱이에요 했다고 쳐보세요. 내가 이거 바로 샀는데 사자마자 띄우기를 한 거잖아요. 취임하기 전에는 이런 부정한 방법을 써도 미국이란 나라는 그렇게 크게 질타받지 않나 봐요. 대통령이 아니었으니까. 이때는 그냥 당선인 신분이었으니까. 근데 대통령이 된 다음에 바로 이걸 해서 본인이 사자마자 가격을 띄운다. 이러면 제가 느끼기에는 질타의 대상이 직접적으로 될 것 같아요. 트럼프가 굳이 그런 리스크를 짊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한 일이 있으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본인이 뭐 코인이 하나도 없다고 쳐볼게요. 뭐 밈코인 발행한 적도 없고 그러면 오히려 청렴하니까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좀 뒤가 캥기는 거예요. 좀 누군가 질타받는 거를 좀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SNS에 트루 소셜인가? 추루스 소셜인가요? 어쨌든 뭐 트럼프가 만든 SNS 있잖아요. 여기에도 본인의 밈코인 올리고, 그다음 X 트위터죠. 트위터에도 같은 거를 이렇게 올렸거든요. 근데 이런 거 올리고서 처음에는 말이 안 되잖아요. 미국 대통령 되는 사람이 지 이름을 딴 밈코인을 자기 SNS에서 홍보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거 해킹이다 했어요, 사람들이. 죄다 해킹이라고 하는데 트럼프가 반박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있는 거예요, 조용히. 진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인가 보다 하면서 사람들이 막 사기 시작해갖고 트럼프 밈이 엄청 올라갔거든요. 좀 의문스러운 사람인 것 같아요. 네, 트럼프라는 사람 자체가. 오늘은 제가 팩트 체크만 하자고 그랬잖아요. 팩트 체크만. 이게 내슈빌에서 연설했을 때 모습인데 2024 내슈빌 비트코인 컨퍼런스입니다. 여기에서 never sell your bitcoin 뭐 하면서 뭐 전략적 비축 자산 어쩌고 저쩌고 막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팩트만 놓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이 좋다, 비트코인 옹호론을 막 설파했죠. 이때 한참 여기저기에서 막 연설 다닐 때잖아요. 대통령 돼야 되니까. 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비트코이너들의 표를 받아와야 되니까 비트코인 좋다, 절대 팔지 마라, 막 이런 얘기를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마음껏 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제외하고 트럼프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진짜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뭐 카말라 해리스랑 뭐 연설도 했잖아요. 암호화폐 쪽 이야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정말 단 한마디도. 그리고 취임 연설할 때 이건 미래 먹거리다, 이런 얘기 진짜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고요. 행정명령에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비트코인 관련된 그런 명령이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아예 없었어요. 좀 그렇죠. 네. 근데 그게 트럼프라는 사람이 본래 좀 그런 사람이긴 한 것 같습니다. 또 팩트는 일단 그것도 팩트고요. 일단 트럼프가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제외하고 비트코인을 띄우려는 그런 어떤 뭐 활동이나 언급을 한 거는 거의 없다. 공식 석상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건 거의 없다. 이게 팩트인 것도 맞고요. 좀 단점이죠. 비트코인 이야기를 삼가고 있어요. 본인이 뒤가 캥겨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아들들이 암호화폐 쪽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하니까 얘까지 좀 나서서 하면 좀 정치적으로 공격당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돈은 다 챙기지만 비트코인 이야기하는 거는 되게 삼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의 뭐 각 부처의 수장들 있잖아요. 뭐 장관이라고 할까요? 장관들은 대부분 친 크립토로 구성을 좀 해놨습니다. 그리고 레드 수입이 있었잖아요. 공화당에서 뭐 상원의원, 하원의원, 대통령 다 휩쓸었는데 그분들도 대부분은 좀 친 크립토로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비트코인을 그렇다고 뭐 트럼프가 적대적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나서서 비트코인을 주도하고 싶어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인적 구성을 잘 만들어 놓고 뭐 본인이 직접 움직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돈만 벌면 되지. 비트코인도 뭐 누군가의 이야기에 의하면 비트코인을 트럼프가 되게 많이 갖고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뭐 공개 계좌 있잖아요. 본인 민코인 발행해갖고 뭐 번 이더리움이겠죠. 이것만 해도 뭐 적지 않은 금액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기에 비트코인은 이 공개 계좌에서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을 거라고 예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비트코인 갖고 있으니까 내각 구성을 그렇게 했잖아요. 친 크립토로. 그냥 시간이 지나면 이들이 알아서 비트코인을 좀 채택하고 그런 움직임을 보이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까지 암호화폐에 쓰여져 있는 그 규제들을 많이 완화하고 친화적인 정책으로 좀 바꿔주지 않을까. 대통령이 그런 거 직접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내각을 구성해 놓으면 되니까. 근데 트럼프가 직접 자기가 나서면 정치적으로 공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요. 뭐 들리는 이야기로 예를 들어서 트럼프 재산이
뭐 예를 든 겁니다. 그동안 만약에 한 4조 정도 있었다고 쳐볼게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이번에 밈코인을 발행해서 번 돈이 한 10조 정도로 추산을 하더라고요.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트럼프가 쌓아놓은 부보다 대통령이 돼가지고 밈코인 발행해서 번 돈이 더 많은 거예요. 이거 너무 공격적으로 비트코인 행보를 하면은 공격당하기가 너무 쉬울 것 같아요. 네, 정확한 액수는 모릅니다만 본인 전 재산에 맞먹는다고 추산된다고 합니다. 되게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암호화폐에 적대적일 수가 없어요. 이 아들들이 다 암호화폐 쪽 사업을 지금 적극적으로 막 벌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2025년은 새로운 뭐 트럼프 2.0 정부하고 맞물려서 잘 나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게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에 암호화폐를 하나도 투자 안 하는 것보다는 일단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리스크 관리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뭐 팩트인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단기적인 움직임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의 이목은 어쨌거나 뭐 트럼프의 행동에 좀 집중되고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우리가 원하는 얘기를 안 해주고 있거든요. 네, 얄미울 만큼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네, 암호화폐 얘기를 아예 안 하고 있는데 아마도 서두르지 않을 것 같아요. 굳이 서두를 이유도 없고 우리가 기대를 할 뿐이지 트럼프가 뭐 약속을 뭐 한 건 아니거든요. 뭐 기대감 때문에 지금 오르고 있지만 한동안은 좀 이렇게 요동치는 그런 모습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방향성이 정확하게 딱 정해지진 않을 것 같아요. 뭐 한동안은 계속해서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한국 시각으로 오늘 1월 21일 날 트럼프 취임했죠. 트럼프 취임식이 있었고 1월 24일에 일본에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뭐 한 오후 2시인가? 네, 그쯤에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하죠. 인베스팅닷컴을 보면은 이거 정말 너무 쎄해요. 예측치가 아예 0.5%로 써 있어요. 이거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0.5%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미. 좀 쎄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측을 0.5로 하고 있다고 해도 이건 예측을 하고 있던 게 실제로 0.5%가 돼도 솔직히 이건 좀 무섭거든요. 이건 솔직히 공포거든요. 좀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현금이라도 현금 비중 한 10%라도 들고 있어야 이때 확 빠져도 좀 멘탈 관리가 되거든요. 뭐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뭐 미래를 예측하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1월 24일 날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면 지금 좀 여러모로 많이 오른 거에 비해서 조정이 좀 작았잖아요. 일본의 금리 인상은 좀 큰 폭의 조정을 갖고 올 수도 있으니까 좀 리스크 관리도 하시고 좀 멘탈 관리도 좀 해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는 거는 다 끝났잖아요. 그래 트럼프 행정명령 기대했는데 그냥 아무 얘기 없다. 이것도 다 끝났잖아요. 이미 다 지나간 거는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일본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꽤 있어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전문가들은 좀 더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채팅방 조사로는 동결한다 쪽이 의견이 더 많았는데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전문가분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알지 않을까. 인베스팅닷컴 봐도 예측치는 인상한다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거죠. 저는 뭐 이날을 잊을 수 없는 날이거든요. 8월 5일. 이 무시무시한 일이 이거랑 똑같진 않겠죠, 설마. 두 번째인데. 오징어 게임도 1이 재밌지. 1에서는 되게 충격적이었지만 2는 뭐 재밌긴 재밌는데 뭐 좀 덜 충격적이잖아요. 네, 그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고용도 되게 나빴잖아요. 고용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도 같이 있었고 일본에서도 0.1%였던 금리를 0.25%로 아무도 생각 못했는데 갑자기 기습적으로 올렸고 지금은 0.5%로 올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실제로도 올렸고 이러면 좀 충격은 좀 덜 할 수 있겠죠. 충격은 덜 할 수 있지만 없을 순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충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충격의 그 정도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뭐 예전에 잠깐 재미 삼아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설빔?
우리 다음 주가 이제 설 명절이지 않습니까? 설빔이 올 가능성이 0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빔이 올 가능성은 있어요. 그리고 1월 29일인가요? 네. 1월 29일,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1월 30일입니다. 우리 설 연휴 때인데, 설 연휴 때 금리가, 미국의 금리죠. FOMC 회의로 이제 결정이 되거든요. 미국 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뭐 거의 100%입니다. 99.5%. 동결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락 추세였던 미국의 금리는 동결이 되고, 그래도 계속 동결돼 왔던 일본의 금리는 1월 달에 인상이 되고, 뭘로 봐도 유동성에 되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좋은 게 반영이 될 가능성도 네, 있습니다. 물론 상승 추세에 있으니까 그런 거 다 씹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좀 불안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1월 말에 좀 큰 혼란이 한 번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뭐 좀 있긴 합니다. 떨어진다가 아니라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요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당연한 거 아니냐. 네, 저는 당연한 얘기만 합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근데 너무 불장이라고 마냥 좋아만 하고 그냥 지금 사면 됩니까? 뭐 이렇게 몰빵하자 뭐 요렇게 가기에는 아직 좀 불안 요소들이 좀 남아 있다. 그리고 항상 투자라는 거는 좀 공포 속에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저께는 조금 공포 느낌이 있었는데 벌써 105K 가까이 왔거든요. 한국 업비트 가격으로도 1억 5,600. 이미 좀 또 다시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공포가 없습니다, 시장에. 그러니까 저는 항상 공포가 있을 때만 사면 큰 무리는 없다 생각하는데 지금 공포가 있지 않잖아요. 공포가 없을 때는 차라리 현금 갖고 있는 게 좋을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일본에서 실제로 금리 인상을 하고 세상에 공포가 막 밀어 엄습하고 그리고 팔자를 혹시나 다시 볼 때 뭐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공포가 시장이 어마어마하겠죠. 네, 그럴 때 매수하면 나중에 좀 큰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리는 시나리오는 사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듯이 여기서 이렇게 바로 올라가던가 아니면 일본에서 금리 인상이 계기가 됐든 뭐 블랙스완이 터지든 하면서 한번 좀 크게 꺾인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가던가 아무튼 저는 상방을 보고 있긴 하지만 바로 갈지 한번 접었다 갈지는 그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아무튼 중요한 건 2025년은 네, 트럼프 정부도 그렇고 되게 기대가 많이 된다는 거 그거는 좀 확실한 것 같아요. 아무튼 2025년에 비트코인도 많이 오르고 네, 조리돌림 당하고 있는 이더리움도 많이 오를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수많은 알트들이 크게 오를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런 큰 폭의 하락은 지금이 아니더라도 한두 달 내로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는 좀 해두셔야 멘탈의 충격이 좀 덜할 수 있거든요. 항상 리스크 관리 잘 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1월 23일 오후 9시 6분입니다. 제가 제목에도 써놨지만 내일 되게 중요한 사건이 있죠. 저도 뭐 벌써부터 좀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뭐 그런데 또 많이 떨어지면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매수하려는 분들한테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저는 또 뭐 트레이딩을 하니까 트레이딩 하면은 좋은 기회를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네, 좀 듭니다. 내일 난 12시에요.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대략 한 15시간 정도 남았는데 내일 정오예요. 내일 낮 12시에 일본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여기는 좀 아시아 경제는 제목을 좀 세게 뽑았더라고요.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금리 인상 거의 확실한 거였어요? 저는 100%인지는 몰랐거든요. 될 가능성이 높다 정도인 줄 알았는데 100%래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뭐 기정사실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이죠 벌써 24년 7월 31일 날 네, 이때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사실 좀 여러 차례 인상을 한 거예요. 마이너스 0.1%다가 플러스
0.1% 하다가 0.25%로 이렇게 올린 게 작년 7월 31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일입니다. 25년이죠. 25년 1월 24일에 이제 내일 낮 12시가 될 것 같은데 요때 아마도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0.5%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요즘에 금리 몇 %죠? 한 3% 되나요?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낮은 건데 일본에서 싼 저리로 이자가 이렇게 막 쌀 때 망창 빌려가지고 전 세계 곳곳에 투자가 막 돼 있거든요. 그게 뭐 천조? 뭐 경단이라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 규모가 뭐 추산이 안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금리를 올리면 그 자금이 되돌아가는 거죠. 이게 이자 부담이 되니까 그 규모가 수백 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백 조가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금 비실비실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빠지고 있잖아요. 이미 돌아가고 있는 걸 수도 있죠.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낮 12시가 돼서 금리 인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뭐 비실비실하고 계속 빠지다가 비실비실했다가 빠지고 지금 뭐 올라가고 있는데 뭐 그냥 여기 부근에서 딱 있다가 금리 인상하는 순간 뭐 악재가 해소되는 거잖아요. 사실 금리 인상이라는 다들 두려워하고 있는데 에이 뭐 그냥 다들 생각한 대로 됐는데 뭐 하고 이미 반영이 된 거고 악재가 해소된 거라서 올라갈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금리 인상이 돼가지고 막 뚝 떨어졌다. 그러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 매도한다? 그게 제일 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조정은 맞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팔았다가 빠졌을 때 여기서 또 사고 이거를 뭐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 최고 트레이더도 뭐 그거 못 합니다. 고점에서 팔았다가 저점에서 샀다가 고점에서 팔았다가 저점에서 샀다가 이거 한 1년만 하잖아요. 100만 원으로 시작해도 조 단위까지 올라갑니다. 1조 원 이상의 부자가 된다는 소리예요. 아무도 못 맞춥니다. 불가능해요. 그럼 빠질 수 있으니까 지금 팔까요? 여러분 마음인데 기회비용을 날리는 거죠. 상승장에서 비트코인 불장을 앞두고 비트코인을 판다. 이게 좀 지나고 나면 되게 어리석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요? 예전에 제 유튜브 댓글 보니까 8만 달러대에서 좀 매도했다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덕분에 잘 지키다가 팔았습니다. 수익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댓글을 봤는데 저는 그 댓글 보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제 시작인데 왜 파시지? 되게 좀 안타까웠거든요. 이게 비트코인 투자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올라가도 팔고 싶고 이렇게 떨어져도 두려우니까 팔고 싶고 계속 팔고 싶거든요. 그래서 좀 홀드하는 게 보유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좀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뭐 약간 이런 느낌도 들고 어깨에 짊어진 듯한 느낌이 있어요. 다 팔아버리면 사실 홀가분하잖아요. 투자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불편해요. 불로소득이 절대 아닙니다. 무슨 불로소득이에요. 물론 노동을 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코인 투자 하시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트코인 투자하시고 코인 투자하는 게 스트레스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두렵죠. 두려움. 이 두려움에 대한 대가로 수익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수익조차 못 보면 얼마나 슬픕니까?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 손실은 손실대로 보고 하면 뭐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좀 돈이라도 벌려면은 좀 공부라도 좀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내일 되게 정말 중요한 날인데 이제까지는 뭐 인상한다, 동결한다, 좀 의견이 조금 갈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인상 쪽으로 대부분 방향성이 좀 잡힌 것 같아요. 일본의 금리 인상은 거의 뭐 이제 기정사실화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냉정하게 질문을 해봐야죠. 내일 금리 인상이 된다고? 그럼 빠지는 거 아니야? 빠지죠. 빠집니다. 이게 본인의 CD에 달려 있는데 내가 추가로 비트코인 매수를 생각하고 있었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추가로 살려고 했던가? 하면 빠지면 뭐 예를 들어 뭐 9만 달러대 다시 올 수 있잖아요. 이러면
추가 매수 하려고 했으니까 빠지면 사기 좋죠. 적절하게 분할 매수하기에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벌써 테더가 1,500원이라서 요게 좀 아프긴 한데 지금 김푸가 좀 많이 끼고 있어요. 네, 집 나간 김푸가 계속 좀 돌아오고 있습니다. 달러는 엄청 빠졌거든요. 1437원까지. 김푸가 많이 끼면서 다시 좀 김푸가 돌아오고 있어요. 집 나갔었는데 이제 돌아오고 있습니다. 달러가 빠지면서 김푸가 점점 더 많이 끼고 있어요. 올 시즌에 10% 넘는 거는 뭐 당연합니다. 10% 넘는 때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김푸가 쌀 때 미리미리 사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푸가 언제가 싼지 언제가 비싼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그냥 뭐 김푸 테더 차트를 좀 보세요. 업비트에도 있습니다. 테더 가격을 보시면 되고 이제는 한 1460원 정도 되면은 싼 겁니다. 요거는 좀 과거니까 좀 지나갔고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거 위주로 보면 돼요. 한 1460원 정도면 되게 싼 거고 비쌀 때는 한 1530원 정도. 현재 테더의 바운더리는 1430원부터 1530원까지 뭐 한 요 정도 1360원부터구나. 한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1470원, 1480원 요 정도 되면은 미리미리 좀 사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저점 매수가 가능하니까 테더 미리 사두셨던 분들은 지금은 사실 조금 애매해요. 네, 어저께나 그저께 좀 올라갈 때 테더 내렸거든요. 그때 좀 쌌는데 한 70원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좀 더 샀어야죠 사실. 그러면 내일 좀 빠지면 더 매수하기 좋은 자리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 테더가 없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김푸 끼고 사면 돼요. 좀 아깝지만 네, 그래봤자 뭐 1, 2% 차이거든요. 네, 아깝지만 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추가로 매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다. 그러면 뭐 내일이나 모레나 이렇게 좀 분할해서 매수하기에 나쁘지 않은 자리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본에서 금리를 인상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하나도 안 빠진다. 이미 이게 다 빠진 거다. 저는 좀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데 저는 뭐 어찌됐든 좀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조금밖에 안 빠질 수는 있어도 아예 안 빠지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해요. 단기적으로 반짝이라도 좀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평소 눈여겨보던 알트가 훅 빠지면 뭐 그럴 때 매수하는 것도 방법이고 아무튼 요 자리는 좀 매수 찬스로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 지금 벌써 내일이면 1월 24일이거든요. 1월 24일 일주일 후면 2월이 되잖아요. 2월 2025년 2월 모르겠어요. 2025년 3월 1일 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역사적으로 2월은 항상 눈부신 달이었거든요. 이번에는 뭐 다를 수도 있죠. 하지만 뭐 이제까지 돌이켜보면 계속 사이클이 반복되는 게 맞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다음 달도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 팔면 2월 달에 그 화려함을 즐길 수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시장을 떠나진 말자. 네,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본인 선택인데 저는 지금 떠나기는 너무 아쉬운 자리인 것 같아요. 네. 10만 달러 깨질 것 같냐? 뭐 이거는 뭐 사실 잘 모르겠지만 깨질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뭐 벌써 근처까지 왔잖아요. 10만 달러 너무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 10만 달러 되면 사야지라고 생각하셨던 분은 지금 10만 1000달러인데 뭐 그렇게 별로 안 다르지 않아요? 네, 원래 10만 달러 깨지면 살려고 마음 먹으셨던 분은 뭐 지금 사도 뭐 크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매수 자리가 내일 올 수도 있다. 지금 팔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뭐 본인 마음인데 저점 잡기는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 네, 그거는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현물 매수는 이제는 더 안 할 거예요. 요때가 99,000달러에서 요때 또 현물 마지막으로 샀거든요. 마지막으로 샀습니다. 물론 나중에 또 만약에 8만 달러대가 오면은 이거는 좀 못 참을 것 같아요. 이거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거는 좀
봐줘야죠. 이러면 또 추가로 매수를 좀 더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8만 달러대가 되면은 기대 수익이 제가 생각하기에 100%가 넘어가거든요. 저는 대략 한 18만 달러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18만 달러 정도는. 그럼 대략 2억 5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서 8만 달러대가 되면은 기대 수익이 100%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사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자리가 안 올 수도 있어요. 네, 온다면입니다. 온다면. 왜 올지 안 올지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하냐? 모르니까요. 이거 뭐 아는 사람 있습니까? 아는 사람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다 맞추는 사람 있으면 이미 조단이 부자입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비트코인 트레이딩해서 뭐 조단이 부자가 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뭐 알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 외에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뭐 8만 달러까지 갈 가능성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5% 미만인 것 같아요. 네, 가능성은 되게 희박해 보입니다. 거의 좀 일어나기 힘든 일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오늘 방송에 목표는 멘탈 관리입니다. 멘탈 관리. 멘탈 관리. 무슨 뜻이냐면 지금 되게 두렵잖아요. 오늘 막 계속 요런 차트가 되게 숨 막히는 차트거든요. 차라리 한번 이렇게 빡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슬그머니 이렇게 아주 천천히 목을 죄어오는 듯한 이런 하락. 이런 거 진짜 숨 막히거든요. 정말 짜증나고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못 참고 막 팔아버리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 시장을 떠나시면 다시 진입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물론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여기가 뭐 끝일 수도 있고 여기서 뭐 반등할 수도 있는데 어디가 끝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여기가 올 시즌 최고점이 아닐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90% 이상입니다. 여기를 넘어설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제 마음속으로는 사실 99%인데 언제 넘을지 몰라도 요 가격은 넘어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지금 가격도 매수하기에 나쁜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하방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길게 놓고 보면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18만 달러까지 가면 여기든 뭐 그렇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냥 안 팔면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현금 여유가 있으면 빠지면 더 사면 된다. 이 두 가지면 되는 것 같습니다. 팔진 마시고 이렇게 훅 빠졌을 때 여유가 되시면 좀 더 사시면 어떨까요? 저는 뭐 9만 달러대에서는 뭐 9만 천이든 9만이든 뭐 거기서는 더 안 살 것 같아요. 근데 8만 달러대가 오면 그거는 좀 못 참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 때가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8만 달러대가 오면 좀 더 사고 싶을 것 같아요. 그거 아니면 저는 일단 매수는 끝입니다. 올해는 제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의 반 정도는 매도할 생각이에요. 저는 2월에 많이 오를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월 달에 아주 많이 올라서 뭐 3월에 제가 원하는 1차 가격이 되면 뭐 한 0.1개 정도는 매도할 생각이 있습니다. 아주 조금만이라도. 그리고 저는 올 시즌에는 가을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9월부터 한 11월 요때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3월에 조금 팔더라도 5월이 좀 무섭긴 한데 5월은 좀 무서워요. 5월에 아픔이 좀 많았어가지고 여름도 좀 무섭고 작년 8월 5일날 좀 무시무시했잖아요. 그래도 이런 힘든 여름이 지나가고 나면은 좀 추수의 계절, 수확의 계절, 가을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올해 좀 투자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이 시나리오대로 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올해는 2025년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이런 좀 큰 상승, 이런 큰 기쁨을 누리려면 지금 이렇게 뭐 그냥 9만, 10만 뭐 이럴 때 팔면은 이런 기쁨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조금 더 과감하게 투자하시면서 좀 포부를 좀 키워보시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 여유 되시는 분들은 여기 뭐 더 사도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이 고점이 아니라고 어떻게 확신을 하냐? 뭐 제가 느끼기에는 몇 가지 지표가 있는데 일단 김프가 4%밖에 안 되거든요.
아직 한국인들이 시장에 많이 안 왔어요. 네, 한국 분들이 시장에 미친 듯이 막 뛰어들어야 그래야 진짜 불장이죠. 아직 조용합니다. 4%나 꼈는데요? 4%밖에 안 꼈습니다. 이건 뭐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김프가 뭐 일시적으로라도 20%는 껴야 네, 진짜 불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평소에 한 10% 갑자기 급락이 오면 막 20%막 이렇게 껴야 됩니다. 이렇게 낄 수가 있냐고요? 끼죠. 네. 옛날에 지난 장만 해도 20% 꼈고요. 지지난 장에서는 60% 꼈습니다. 김프가 60%. 말도 안 되겠지만 진짜로 그랬어요. 장난 아니었습니다. 60%까지는 네, 좀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도 20% 근처까지는 네, 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서 매도하면요, 여러분, 뭐 누누이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서 매도하신 분은 아마도 적어도 한 이 정도에서 잡고 싶어서 매도한 거잖아요. 아니 10만 천에 매도하고 9만 9천에 매수하고 뭐 그런 분은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그 정도면 차라리 수수료 생각하면 그냥 갖고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여기까지 안 오고 반등 주면 지금 매도한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사야 될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이거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그냥 쭉 갖고 계세요. 네, 그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잡설이 길었는데요. 아무튼 중요한 건 내일 금리 인상이 있습니다. 좀 무시무시한 이야기인데 내일 금리 인상이 있겠지만 금리 인상 돼도 2025년 비트코인 펀더멘털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 네,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비트코인 요즘에 현물 ETF도 분위기 너무 좋아요. 네, 심지어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17일이면? 정확하게 모르겠네. 네, 지난주 금요일인 것 같은데 10억 달러가 넘게 들어왔어요. 10억 달러. 미쳤죠. 네, 미친 듯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취임식 앞두고 들어온 거거든요. 대통령 취임식이 이때였잖아요. 와, 10억 달러. 장난 아니죠. 그리고 대통령 취임한 날, 그날도 엄청 들어와서 8억 달러. 1조 넘게 들어온 거거든요. 어저께도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2억 달러 넘게 들어왔거든요.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2억 달러는 되게 적게 들어온 걸로 착시 현상이 막 나타나고 있죠. 올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 생각하면은 2025년 비트코인 생각하면은 너무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알트 투자하고 계시다고요? 이번에 금리 인상으로 알트가 크게 빠질 수 있잖아요. 안 빠질 수도 있지만 빠질 수도 있잖아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훅 빠지면은 알트코인 훅 빠지잖아요. 이러면 솔직히 저는 비트코인 여기서 매수 멈췄다고 했잖아요. 요렇게 된다고 치면 저는 알트 살 거예요. 어떤 알트 살 건지는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 제가 지금 뭐 정찰병 보내놓은 알트들이 몇 개 있거든요. 아침에 제가 고래동 공부 방송에서는 알트 분석하는 거 거의 매일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은 고래동 공부 함께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고요. 정찰병 보내놓은 코인 중에 갑자기 훅 빠져가지고 뭐 한 마이너스 30%나 마이너스 40% 이렇게 준다. 그러면 진짜 완전 찬스라고 생각해요. 비트코인은 뭐 천천히 가도 이 알트코인은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2월이니까. 2025년 2월이니까. 언제는 알트 투자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나. 맞습니다. 알트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2025년 2월을 앞두고 있잖아요. 2월을 앞두고 큰 조정을 받았잖아요. 이거 참 참기 어렵지 않습니까? 4년 중에 한 번이에요. 4년 중에 한 번 있는 올림픽 같은 네, 이런 찬스입니다. 요때 알트 안 사면 언제 삽니까? 네, 요때 안 사면 그냥 쭉 안 사면 되고요. 알트를 난 그래도 한 번쯤은 사고 싶다 하시면 요때는 이거 참을 필요 없지 않을까요? 대신에 뭐 비중을 좀 조절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 90% 투자하고 80%만 하죠. 네, 80%만 투자하고 현금이 20% 있었다. 뭐 이러신 분은 이 20% 중에서 10%는 네, 뭐 알트 투자하면 되죠. 어차피 돈은 얘가 좀 든든하게 벌어줄 테니까 혹시 또 모르잖아요. 네, 얘가 또 두세 배 막 벌 수 있을지. 약간 10% 정도 투자할 만하죠. 2월을 앞두고 훅 떨어지면 네, 저는 알트코인도 되게 좋은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알트를 무려 5만 원어치 샀습니다. 만 원씩 5개 이렇게 샀거든요. 이게 좀 정찰병이죠. 5만 원어치 샀는데 얘네들이 오르면 의미 없고 좀 많이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5만 원이 3만 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40% 하락이니까 만 원씩 5개 샀는데 좀 훅 떨어지는 알트가 좀 생겼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아, 어떻게 될까요, 과연? 내일 아마도 일본 금리 인상할 것 같고 금리 인상이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좀 설레이기도 합니다. 이게 좀 훅 빠지면 이때 좀 투자를 좀 해볼 생각에 조금 약간 기대돼요. 약간 아주 약간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네, 안 빠질 수도 있잖아요. 네,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NK 트레이드 청산이 될지 투자 자금들이 많이 되돌아올지 아니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쭉 오를지 내일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코인 강의를 2월 달에 실시간으로 하거든요. 네이버에다 이렇게 돈이 먼저다 치시면 저희 홈페이지 나오는데 여기서 코인 생기초 수업을 2월 달에 합니다. 일단 2월 달에 불장이 올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수업은 3주 하지만 녹화본도 미리 좀 다 드릴 생각이에요. 제가 2024년에 강의 녹화본이 있거든요. 네, 이거를 그냥 바로 다 열어드릴 겁니다. 2월 6일부터 시작이잖아요. 이거 전에 며칠 날 오픈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2월 초에 24년 강의를 다 일단 녹화본 다 올려드리고 얘네는 다 실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6주 차 6주 강의죠. 똑같은 거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비슷한 것도 있는데 해외 거래 사용법이랑 뭐 지갑 사용법 하도 많이들 물어보셔가지고 네, 요거를 첫 주에 하고 그 다음에는 차트 분석하는 거 방법들 뭐 보는 법 뭐 이런 거 알려드릴 거고요. 알트코인 투자하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알려드릴 겁니다. 여기에 비트코인 이야기는 여기에 충분히 다 있으니까 여기는 비트코인 이야기는 좀 줄이려고요. 여기서 충분히 너무 많이 하니까 여기서 비트코인 하는데 여기서 또 비트코인 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이때 강의는 좀 알트코인에 좀 집중해서 좀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강의하면서 저도 조금 사볼까 해요. 한 1,000만 원 정도? 네, 한 5종목에서 10종목 정도? 그 정도 저도 투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이번에 내일 훅 빠지면 네, 알트를 좀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6주 강의이고요. 네, 좀 뭐 초보자분들도 이해할 수 있는 강의니까 근데 너무 이미 공부가 다 되신 분은 네, 굳이 수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초보자분들을 위한 강의라는 거.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1월 25일 토요일 오전 7시 23분입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죠. 네,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구독자 수가 아주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해 주신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에도 앞으로도 꾸준히 열심히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되게 좋은 소식이 있었죠. 왜 좋은 소식이냐면 악재가 해소됐다고 할까요? 네, 악재 해소니까 좋은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1월 24일 어저께입니다. 금요일 낮 12시 20분에 발표가 됐어요. 원래 12시인데 일본은 좀 늦어지곤 하잖아요. 그리고 뭐 요때 보면은 심지어 1시였잖아요. 이게 1시간이나 늦어졌거든요. 좀 뱅크 오브 재팬 여기 위원이 한 9명 있다고 합니다. 네, 그들끼리 논의가 좀 길어지면 좀 이렇게 늦게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때 금리 인상될 때 요럴 때마다 좀 오래 걸리는 거죠. 얼마나 좀 논쟁이 좀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늦게 발표가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인상됐습니다. 예측도 0.5%, 실제로도 0.5%, 0.25에서 0.5로 인상이 됐고요. 네, 이거는 실제로 17년 만에 최고 금리라고 합니다. 17년 만. 네, 진짜 오랜만이죠. 네, 여기 보면은 뭐지? 네, 아무튼 07년 이후로 최고라고 합니다. 2007년에 0.5% 정도 됐고
이거 이후로 지금 2025년이잖아요. 18년 만에 최고치가 됐네요. 08년이었나? 08년이었던 것 같네요. 17년 만에 최고치를 다시 찍게 됐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어떻게 됐냐? 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때거든요. 네, 12시 20분, 25분 요때 보이시죠? 정확하게 12시 20분이 살짝 넘었어요. 요때 발표가 나고 그 이후로 네, 쭉 올라서 10만 7천 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요때 한 10만 2천 달러 정도였거든요. 네,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저는 이때 만약에 일본 금리 인상하는 거를 시장에서 좀 충격을 받아서 크게 빠지면 좀 알트코인을 사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네, 오히려 올랐습니다. 제가 알트코인 10,000원씩 5개 샀습니다. 5개 종목 10,000원씩 샀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대부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안 사고 있고요. 나중에 또 이러다가 또 막 빠질지도 모르잖아요. 네, 이렇게 빠지면 저는 더 매수할 생각이고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은 네, 저는 매수를 더 할 생각은 없습니다. 비트코인 매수는 올 시즌에는 끝났어요. 네, 더 이상 매수는 더 이상 안 할 거고요. 99,000달러 왔을 때 급락이 있었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샀고 요때쯤이었나? 요거 좀 전이었네요. 그 이후로는 네, 비트코인 올 시즌에는 더 살 계획이 일단 없습니다. 트레이딩은 좀 하겠지만 비트코인을 더 사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알트코인은 조금 더 사볼 생각은 있습니다. 코인시드에서 한 5% 미만으로 네, 조금 뭐 사볼 의향은 있어요. 또 알트 불장이 곧 있으면 올 텐데 알트코인 아예 안 사면 좀 아쉬우니까 지금 살 생각은 없고요. 좀 큰 폭으로 빠지면 알트코인도 그렇고 좀 박살이 나면 그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알트코인 투자할 때 제일 많이 참고하는 지표가 이게 토탈2라는 차트거든요. 일봉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알트코인 전체예요. 이더리움 포함 모든 알트코인 전체를 알려주는 좀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저는 이거 보면서 알트코인 투자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트코인 전체 시총으로 봤을 때 여기 뭐 트럼프 대선 직전이죠. 그때 뭐 엄청 올랐잖아요. 87%. 근데 뭐 비트코인에 비해서 뭐 더 많이 오른 것도 아니죠, 사실. 그리고 나서 좀 빠졌습니다. 단기에는 25%, 한 24%뭐 요 정도 빠졌네요. 비트코인보다는 좀 더 빠졌지만 크게 빠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뭐 매수를 당연히 안 했죠. 하지만 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지만 저는 뭐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이제 조정 다 받았고 이제 바로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한 번 더 크게 조정받고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르기만 하는 자산은 없잖아요. 이러다가 뭐 2월이나 3월이나 한번 크게 빠질 날이 있겠죠. 한번 세게 부러질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토탈2 차트가 마이너스 30%가 될 때 그때 알트코인을 좀 죽죽 할 생각입니다. 공포에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트코인은 이때 어떤 종목 샀는지는 뭐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하여튼 알트를 사면 샀다고는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면 뭐 고래동공부에서 아침마다 방송하니까 네, 그때는 뭐 그냥 뭐 가리는 거 없이 다 알려드립니다. 제가 뭐 솔직하게 다 알려드리고 오픈된 방송에서 이거 뭐 샀는지 말하는 거 되게 부담되더라고요. 그거는 좀 앞으로는 안 하려고요.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7월 31일 날 일본에 금리 인상이 있었죠. 0.1%이던 금리가 0.25%로 인상을 하면서 그때 충격파가 5일 있다가 왔어요. 네, 8월 5일 날 네, 큰 충격이 있었잖아요. 물론 이거는 일본 금리 인상 때문만은 아니에요. 네, 샤메 법칙이라고 고용지표가 되게 나쁘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고용지표가 꽤나 견조합니다. 고용지표는 되게 좋은 상태에서 일본만 금리 인상을 한 거고 0.5%로 그리고 미리부터 다 이야기를 해놔서 뭐 충격이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올랐잖아요. 별일이 없었는데 또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코인파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8월 5일 날 그렇게 빠질 거를 예측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나요? 8월 5일 날 빠질 거라고 이때 비트코인 뭐 전고점 대비 한 30% 이상 빠졌거든요. 이거 예측한 사람 있었나요? 네, 아무도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도
인상이 됐을 때는 별로 충격이 없지만 한 뭐 5일 지나서 제가 뭐 일전에 이야기했던 설빔이 올 수도 있는 거죠. 뭐 모르잖아요. 부처님 오신 날 떨어진 거는 부처빔이니까, 붓다빔이니까, 뭐 설에 떨어진 건 설빔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설 근처에 한번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이거 배제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매수하는 건 저는 안 할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뭐 좋다고 생각하면 사시면 되는데, 혹시나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나게 되면 비트코인도 네, 일부 매수할 수 있지만 저는 좀 알트코인을 좀 사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좀 큰 폭으로 빠지게 되면, 안 빠지면 안 사면 되고요. 그래서 좀 저는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시장을 그냥 좀 지켜보고 있어요. 팔짱 끼고 좀 관망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좀 트레이딩도 쉬고 있어요. 좀 애매한 자리라 가지고 보시면 이 박스권 안에서 요동은 엄청 치지만 뭐 여기를 벗어나진 않고 있거든요. 지금은 좀 특별한 걸 하기에는 좀 애매한 자리라서 여기 박스권을 벗어날 때까지는 네,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할 생각입니다. 그냥 올라가도 뭐 그냥 보유하는 거죠. 네, 근데 이 박스권 밑으로 내려오면 그때부터는 네, 제가 계획 세워둔 대로 좀 실행을 해볼 생각이에요. 여러분께 제가 어떤 알트 사세요 라고 추천드릴 순 없지만 알트 종목 선정과 타이밍, 마켓 타이밍, 매수 타이밍이라고 쓸게요. 이 관련해서 좀 제 원칙이라고 할까요? 네, 중요한 부분인데 요것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뭐 특별히 대단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걸 텐데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종목을 고르실 때 너무 순위가 바깥으로 나간 건 하지 마세요. 무슨 뜻이냐면 코인마켓캡이라는 사이트도 있고 어플도 있습니다. 네, 어플도 되게 좋아요. 어플 받아서 쓰시면 되고, 여기에서 순위가 가급적이면 좀 높은 거 위주로 하세요. 뭐 제가 추천드리는 건 한 20위 이내인데 좀 아쉽다 하시면은 뭐 한 30위, 최대로 보면은 한 50위, 50위권 내에 있는 코인만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50위권 바깥에 있는 코인들은 진짜 위험합니다. 진짜 아무리 10분 양보해도 100위권, 순위는 좀 100위권 이내에서 하세요. 최대. 순위가 높은 코인에 투자할수록 안전합니다. 네, 최대 100위권 내에서만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종목 수를 하나에 몰빵하지 마시고요. 초보자분이시면 한 5개 정도? 5개 정도를 좀 잘 선별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초보자의 흔한 실수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알트코인을 한 종목에 몰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너무 위험해요. 네, 추천드리지 않고요. 두 번째는 완전 극단적으로 반대인 경우인데 백화점이 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터넷 방송,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누구는 뭐가 좋대더라 하면 그거 일단 사고, 누가 또 뭐가 좋대더라 하면 일단 사고 해서 종목이 뭐 한 2, 30개 되는 거예요. 누가 좋다 그럴 때마다 사가지고 수익률도 제각각이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수익률이 나쁜 거는 과감히 좀 쳐내고요. 수익률 좋은 걸로 계속 갈아타야 된다고 생각해요. 잡초를 꺾고 꽃에 물을 주는 이 전략을 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매수 타이밍은 아무 때나 사지 마세요. 아무 때나 매수하는 거는 완전 비추합니다. 눌림목 매수를 해야 됩니다. 눌림목 매수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요거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수는 한 3개에서 5개 정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요 정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해야 돼요. 네, 처음에는 여러 가지 샀더라도 리밸런싱을 통해서 보통 리밸런싱은 많이 오른 거 팔아가지고 좁게 오른 거에 이렇게 물 주잖아요. 네, 그 반대로 해야 됩니다. 많이 빠진 거는 그냥 과감하게 팔아버리고 잘 가는 녀석에게 계속 물을 줘야 돼요. 이렇게 리밸런싱 하면서 종목수를 적은 종목수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마켓 타이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토탈2 그래프 많이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기준으로 해서 뭐 나름의 기준을 정하면 됩니다. 전 시즌을 좀 볼게요. 지난 사이클이거든요. 2021년. 요때 하락했을 때 얼만큼 하락폭이 나왔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많이 빠졌을 때 한 35% 빠졌죠. 뭐 요럴 때가 좋은 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나 했더니 또 좀 빠졌죠. 네, 지나고 보니까 여기가 좋은 타이밍이었잖아요. 올라간 다음에 다시 한 20% 정도 빠졌죠. 여기도
한번 쭉 빠졌잖아요. 요럴 때가 정말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32% 정도 빠졌죠. 그 다음에 엄청난 급등이 있었잖아요. 보통 후반부에는 비트코인이 오르는 속도보다 알트코인이 오르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후반부에. 상승의 막바지로 갈수록. 그러니까 저는 좀 막바지에 가까워 가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점점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치닫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트 투자라니 거의 안 하잖아요. 작년에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알트를 투자를 할 만한 때인 것 같아요. 물론 비트코인 투자해도 좋지만 지금도 나쁜 시기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 대부분 비트코인 투자하는 것보다 알트코인 투자하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하이 투 하이로 볼게요. 네, 고점 대 고점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때는 그래도 꽤 올랐어요. 한 37% 올랐잖아요. 여기는 6% 올랐고요. 여기는 5% 올랐거든요. 우리 정말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직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한 요 정도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요거 좀 넘었구나. 하여튼 뭐 여기 어디께 이쯤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 20-30% 정도는 3월 달에 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가능성이지 오른다가 아닙니다. 오른 다음에 한번 쭉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고점은 여기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높아질 것 같지가 않아요. 뭐 예를 든 겁니다. 여기에서 한 12만 달러 갔다. 그러면 큰 폭의 하락이 있을 것 같거든요. 크게 빠진 다음에 여기보다 살짝 높아지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한 13만. 또 빠진 다음에 거기보다 조금 더 높아져서 한 14만. 뭐 요런 식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지금 10만인데 갑자기 딱 뛰어넘고 20만. 솔직히 이게 좀 저는 좀 생각하기가 어렵거든요. 시총이 이미 2트릴리언 달러가 넘잖아요. 2조 달러가 넘는단 말이에요. 상당히 시총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하는 거는 좀 단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올 시즌 내내 보면은 가능한데 하여튼 1년 정도 걸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맘때는 알트코인을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토탈2 그래프로 하이 투 하이로 볼게요. 여기는 뭐 5%, 6%밖에 안 됐잖아요. 하지만 알트코인은 이제부터가 진짜거든요. 마켓 타이밍이 둘이 좀 다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은 한 62% 올랐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은 한 31% 올랐잖아요. 앞으로는 제가 느끼기에는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 수익률이 좋을 수 있습니다. 뭐 여긴 거의 똑같았고 여기도 보면은 하이 투 하이로 봐도 17%. 비트코인보다는 좀 상승 여력이 많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중간에 만약에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 이건 진짜 좀 위험하긴 한데 이건 수익금 가지고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때 만약에 수익이 좀 낮다. 수익금만으로 큰 폭으로 빠졌잖아요. 이때가 붓다빔 때 빠진 거거든요. 붓다빔 때 빠진 게 회복이 잘 안 된 건데 그 뒤에 좀 큰 폭의 상승이 있었거든요. 164%가 올랐잖아요. 이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오른 거니까 솔라나 같은 건 이때 뭐 10배씩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급등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한 2.5배, 3배 막 이렇게 올랐으니까. 그래서 알트코인을 아무 때나 사는 거는 저는 안 할 거예요. 저는 좀 기다렸다가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다렸다가 이게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 한 30%인지 빠지면 요럴 때 기다렸다가 이럴 때 매수를 하면서 좀 분할해서 수익 실현을 좀 해볼까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 57% 빠졌죠. 사실 종목은 그냥 자기가 괜찮다는 거 생각하는 게 있다면 그냥 포트폴리오로 사면 되는 것 같아요. 종목 뭐 저는 나름의 기준이 있긴 한데 뭐 제가 고른 코인이 제일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그래도 평균 이상만 오르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목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마켓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무 때나 사지 마시고 이렇게 눌림목에 좀 조정 받은 다음에 매수하는 습관을 들이면 좀 수익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우리가 이걸 좀 냉정하게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때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게 알트코인이 엄청 오를 거예요. 뭐 한 2월 달엔 전 진짜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2월 달을 볼까요? 여기가 2월이네요. 이게 지난 시즌 2021년 2월인데 되게 많이 오르잖아요. 이렇게 막 오르면 사람 심리가
이게 조금이라도 조정받으면 막 사고 싶거든요. 그래서 요럴 때 조정받으면 사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조정이 되게 작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한 19%. 토탈2가 19% 조정됐을 때 샀다. 물론 올랐죠. 하지만 떨어지면서 이렇게 물리잖아요. 그런 거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후반에 타면은 그래도 2월이나 이럴 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5월 이후에 살 때에는 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20-30% 빠진 다음에 사도 이때는 정말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한 60%가 빠졌거든요. 30% 빠지고 다 빠졌다 생각했는데 더 많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하반기에 투자하는 거는 좀 조심히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월에서 3월에 알트 투자해서 만약에 돈을 벌었다. 그러면 내 투자금은 일단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뜻이냐면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뭐한 300만 원이 됐다. 그럼 100만 원은 찾아놔야죠. 투자 원금은 일단 안전하게 회수해 놓고 200만 원으로만 좀 하반기에는 투자해야 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올 가을 정도면 시즌이 끝난다고 생각해요. 너무 끝까지 다 먹으려고 하지 말고 한 9월에서 한 10월 정도는 좀 익절을 하고 좀 코인판을 좀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트는 완전 다 정리하고 비트코인은 뭐 일부는 장기 보유하더라도 올 시즌에 팔 물량들은 이쯤에는 분할 매도해서 좀 다 팔아야 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한 반 정도는 장기 보유할 거고 반 정도는 올 시즌에 매도할 계획이거든요. 여러분도 미리미리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요. 네, 어제 한 5% 정도 빠졌네요. 근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이 정도 빠진 게 그냥 원래 보통입니다. 비트코인도 고점 대비해서는 꽤 빠졌잖아요. 107K에서 102K, 104K 정도까지 빠졌으니까 한 5% 빠졌죠. 비트코인이 5% 빠졌는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5% 빠지는 건 좀 자연스럽죠. 한 2배 정도 빠지거든요. 2배 정도 빠졌네요. 비트가 2배 비트 빠진 거에 2배 정도는 원래 MSTR은 빠집니다. 그래서 그냥 얘는 좀 되게 독특한 자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대비 변동성이 2배입니다. 변동성은 2배고 타이밍은 그냥 달라요. 선행도 아니고 후행도 아니고 타이밍은 다른 자산. 좀 특이한 자산이죠. 비트코인이 빠지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빠지거든요. 좀 억울하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빠졌을 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더 많이 빠지는데 비트코인이 그럼 오르면 더 많이 오르냐? 그건 아니에요. 언제 오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뭐 후행하든 선행하든 타이밍이 다를 뿐이지 오르긴 오르더라고요. 그것도 막 거품을 동반해서.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투자는 좀 어렵습니다. 고래동 공부에서 웅달님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투자하는 게 웅달님 덕분에 투자를 하게 된 거고 되게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투자 난이도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좀 잘 생각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쉽진 않아요. 저도 알트장이 크게 한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지금 바로 오를지 뭐 모르잖아요. 이더리움 뭐 또 빠졌네. 이더리움 올 시즌에 재미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꼭 이더리움 투자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솔라나만 해도 이렇게 좀 신나게 올랐었는데 글쎄요. 뭐 저는 이더리움 차트만 보면 너무 매력이 없어가지고 이더리움이 그런 녀석이 아닌데 아무튼 좀 알트장이 올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좀 뭐 그걸 모르잖아요. 한번 크게 빠졌다가 갈 수가 있어서 지금 매수하는 거는 저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크게 빠졌다가 가면 요럴 땐 매수할 건데 그냥 지금 상태에서 날아가면은 그냥 보내줘야죠. 보내주자. 그냥 내게 아닌 거니까 이런 것만 타려고 안 하면 크게 물리진 않는 것 같아요. 이거 먹으려고 하는 게 포모잖아요. 나 두고 떠날까봐 억지로 타려고 하는 게 그걸 포모라고 하잖아요. 포모는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나 알트는 포모 조심해야 돼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포모 와서 사도 그래도 좀 괜찮거든요. 웬만하면 탈출 기회를 주는데 알트코인은 탈출 기회를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월드코인 진짜 무서웠잖아요. 다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1년 됐네요. 작년 3월 정도에 월드가 진짜 잘 나갔었죠. 엄청나게 잘 나갔어요. 요때 뭐 AI 붐이 일면서 3월 초에 뭐
11달러가 넘었었죠. 그러다가 1달러까지 빠지고 지금 그나마 회복이 돼서 좀 한 2달러 됐네요. 4달러 갔다가 또 빠졌는데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장 중간에라도. 그래서 이게 알트가 진짜 무서워요. 네, 저도 물렸어요. 한 12월쯤에 요쯤 된 것 같네요. 한 3달러인가? 뭐 그쯤에 팔고 비트코인으로 갈아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그것도 잘했네요. 되게 크게 빠진다면서 저는 나름 조정 받은 다음에 샀거든요. 뭐 한 8달러인가? 뭐 이 정도 산 것 같은데 아무튼 엄청도 아니죠. 뭐 한 100만 원치 샀으니까 한 50만 원 손해 본 것 같은데 아무튼 손해는 봤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알트코인 투자할 때는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더리움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더리움 투자 난이도가 너무 높아 보여요. 뭐 저는 이더리움 투자 안 할 겁니다. 올 시즌에. 쉽지 않은 차트예요. 너무 난이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팔지만 않으면 다 오름.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또 이더리움 몰빵은 뭐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이더리움만 투자하지 마시고 뭐 비트코인이랑 이더 같이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솔라나, 리플 뭐 이런 알트코인들 같이 투자하거나 뭐 그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정일까요? 네, 그건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조정 받으면, 네, 크게 조정 받으면, 적게 받으면 안 살 거고, 네, 많이 조정 받으면 조금 더 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날라가면 4848 해야죠. 4848? 4848은 저는 잘 못해가지고 그냥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눌림목 오면 사가지고 쭉 갖고 있는 게 수익률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냥 저는 쭉 그렇게 합니다. 이게 지난 시즌에 레퍼런스가 있잖아요. 이거 보면서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올 시즌에는 요렇게 붓다빈 같은 하락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건 모르는 거잖아요. 하지만 보수적으로 한 5월 달까지는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한 4월 중순까지. 왜냐면 비트코인이 이때까지는 좀 올랐었거든요. 지금 1월이란 말이에요. 1월. 그러면 여기는 상승이 기대되죠. 근데 저는 과감히 요때는 버릴 거예요. 요 상승은 내 게 아니다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조만간 한 달만 기다리면 요런 하락이 오겠죠. 요때 사도 충분히 많이 벌거든요. 네, 굳이 꼭 여기서부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여기일 수도 있거든요. 올라가자마자 빠질 수 있거든요. 이러면 너무 속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특히 지금 빠졌다가 다시 오른 요 상태잖아요. 네, 얼마 안 가서 빠질 수도 있거든요. 요럴 때 매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 빠질지 모르겠지만 언제가 됐든 빠질 거예요.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크게 빠지거든요. 그때 기다렸다가 사면 될 것 같아요. 꼭 우리가 지금 당장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팔 때도 다 팔지 말고 살 때도 몰빵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꾸준히 하시면 그럼 될 것 같아요. 더 디테일한 이야기는 제가 아침마다 고래동공부에서 방송하니까 거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좀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슈퍼스타 찾기 요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알트, 똘똘한 알트 찾기죠. 똘똘한 알트 고르기. 지금 뭐 차트 보고 뭐 언락 남은 거 보고 뭐 펀더멘털 보고 뭐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냥 이거 하면서 그냥 기다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한번 크게 빠지면 요럴 때 이 똘똘한 알트 중에서 괜찮은 것들 매수를 하면 되죠. 매수한 코인이 오르면 또 이렇게 분할 매도 하면 되고 올 시즌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한 4월, 5월까지는 좀 재밌는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테더 가격이 좀 비싸잖아요. 아쉽게. 테더 가격이 싸지면 좀 미리미리 매수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솔라나도 뭐 똘똘한 것 중에 하나죠. 본인이 똘똘하다고 생각하시는 코인 사시면 됩니다. 아니요, 비트고메시 현물로 사죠. 네, 선물로는 매수가 아니죠. 트레이딩이죠. 네, 캐스파 저는 뭐 관심 없습니다. 100위권 이내 코인만 투자를 하고 글쎄요, 제 바운더리 안 들어와가지고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비트 30배요. 네, 위험하니까 투자 리스크 관리 잘 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 연휴 시작인데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1월 25일 오후 10시 22분 네,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네, 설 연휴의 시작이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짬짬이 연휴 기간에도 방송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명절 때는 뭐 여기저기 갈 데가 많아가지고 틈 내는 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최대한 시간 내서 방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기간 내내 이렇게 아무 움직임 없으면 네, 저도 좀 쉴 생각이고요. 네, 이렇게 연휴 기간에 막 이렇게 변동성이 생기면 방송을 최대한 켜보려고 합니다. 여기저기 이동할 때도 제가 마이크랑 노트북을 좀 들고 다닐 생각이거든요. 최대한 좀 방송 열심히 연휴 때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연휴잖아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뭐 우리 27일 날도 연휴 이제 임시 공휴일되면서 연휴가 됐죠. 한 1월 30일까지인가요? 이때까지 연휴인데 우리는 연휴지만 미장은 쉬지 않습니다. 미장은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열려요. 뭐 이렇게 중국장이나 홍콩장은 좀 설날에 닫히기도 하는데 미국은 뭐 전혀 상관없잖아요. 얘네가 뭐 음력을 세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미국은 좀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꽤 많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인가요? 네, M7이라고 하죠. 빅테크 주식들의 실적 발표가 있대요. 실적이 잘 나오면 나스닥이 오르겠죠. 나스닥이 오르면 비트코인도 오를 가능성이 뭐 있습니다. ETF 관련해서 자금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M7 주가와 나스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부분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각 기준으로 1월 30일 오전 4시인데 와 이때 저희 뭐 처가 식구들하고 같이 있을 것 같은데 처가 식구들하고 다 같이 있는데 새벽 4시에 방송을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 되게 하고 싶어요. 전 방송 되게 하고 싶은데 분위기 봐서 여건이 되면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결론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동결될 거예요. 네, FOMC 회의거든요. 미국 금리 결정은 뭐 동결될 겁니다. 뭐 일본은 인상될 거라고 미리 좀 예견됐다시피 미국은 FOMC 회의 이번에 1월 달은 동결될 게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3월에도 아마도 동결 쪽으로 잡고 있어요. 3월에 만약에 동결이 안 되고 인하가 된다. 그러면 비트코인에 뭐 대단한 호재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동결하고 하는 게 트럼프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아시다시피 연준은 트럼프의 입김이 뭐 별로 그렇게 작용하진 않는 것 같아요. 압박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해라. 뭐 유가도 셰일가스 막 해가지고 낮추자. 뭐 이렇게 해서 인플레를 낮춰야 좀 금리도 팍팍 낮아지고 하잖아요. 트럼프가 원하는 게 좀 그런 겁니다. 에너지 가격 낮추고 에너지 가격 낮추면은 비트코인 채굴할 때도 뭐 도움이 되겠죠. 미국에서 메이드 인 USA 만들기가 좀 좋겠죠. 유가도 낮추고 기업하기 좋잖아요. 금리도 낮추고 마찬가지로 투자가 늘어나겠죠. 완전 사업가입니다. 트럼프는 대통령 수장을 맡고 있긴 하지만 미국이라는 거대한 기업의 좀 CEO 같은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기대하던 비트코인의 미국 정부 뭐 전략적 비축자산 채택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데이비드 삭스인가요? AI 및 크립토 차르라고 하는 데이비드 삭스가 좀 담당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좀 공이 넘어왔죠. 근데 대통령이 뭐 직접 할 일은 제가 봐도 아닌 것 같고 뭐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뭐 암호화폐 위원회인가? 네, 거기에 의장 같은 걸 맡게 됐다고 합니다. 그분이 뭐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자산 법안도 만들었잖아요. 금을 팔아서 사자 뭐 이런 거 만들었는데 하여튼 뭐 시간이 지나면 되기는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게 되면 가격은 엄청나게 높아질 거라 생각은 하지만 뭐 한두 달 내에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간중간 단계마다 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수는 있지만 근데 솔직히 그거 없어도 2025년에는 사실 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뭐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로 뭐 느껴지진 않습니다. 아무튼 설 연휴 동안 비트코인 변동성이 생각보다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좀 원기옥을 모으는 중인 것 같거든요. 네, 어렸을 때 드래곤볼 만화책 보면은 막 기 모으고 있잖아요.
기를 막 응축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기가 이렇게 응축이 되면 한쪽으로 좀 세게 방향성이 좀 터질 수 있거든요. 네, 위인지 아래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위로 쏘면은 뭐 현물이 있으니까 뭐 좋고, 아래로 만약에 쏟으면 네, 저는 좀 알트코인을 더 살 생각입니다. 좀 크게 쏟으면. 그래서 위든 아래든 좀 강하게 뻗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기회를 잡거나 수익을 보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렇게 비트코인 이렇게 횡보하는 시간이 좀 되게 지루하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또한 다 과정이니까 지나고 나면 네, 한쪽으로 좀 세게 터지지 않을까. 그게 우리 연휴 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휴 때 큰 폭의 하락이나 큰 폭의 상승이 나오면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노트북을 좀 준비해 갈 생각이긴 한데, 이동거리가 있다 보니까 차 안에 있을 때 네, 그런 방향성이 나오면 방송은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연휴 때도 열심히 방송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 계획이에요. 계획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좀 많은 걸 앞두고 있어서 실적 발표라던가 뭐 FOMC 회의라던가 앞으로 일주일 동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제 관심사는 이거거든요. 지금 여기 박스권을 좀 특별히 돌파를 못하고 있잖아요. 상방으로는 한 11만을 돌파 못하고 있고, 하방으로는 네, 99,000달러를 돌파를 못하고 있죠. 좀 상방이든 하방이든 좀 한쪽으로 좀 뚫어주면 좋겠습니다. 그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위로 뚫든 아래로 뭐 뚫든 차라리 네, 이러면 좀 알트라도 좀 사게. 비트코인 어차피 사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뭐 이것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 다 못 사신 분은 비트코인 좀 더 사도 되고, 그리고 곧 있으면 알트장이 올 테니까 알트코인 사기에도 좀 괜찮은 시기가 올 것 같거든요. 그럼 마켓 타이밍으로도 딱 적절한데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뭐 한 가지 되게 찝찝한 건 여기 조정이 너무 적었다는 거. 진짜 이거는 찝찝함을 떨쳐낼 수가 없어요. 이게 17, 18%밖에 안 빠졌거든요. 아니 뭐 18%? 너무 적어요. 조정이 적어도 너무 적습니다. 뭐 30%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한 22, 23 뭐 요 정도라도 좀 빠졌어야 이제 조정이 끝났고 가나보다 하는데 좀 조금 별로입니다. 여러분은 뭐 어떠신가요? 저는 좀 찝찝해요. 뭐 이렇게 마무리가 안 되고 가는 느낌? 좀 정리를 좀 다 하고 좀 완벽하게 좀 이렇게 시켜준 다음에 가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도 되게 좀 높은 상태잖아요. RSI가. 이 상태에서 그냥 오른다고 쳐보세요. 바로 감에도 들어가잖아요. 그럼 또 하방 압력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크게 못 오르거든요. 그래서 크게 오르려면 좀 완전히 식혀주고 갔어야 되는데 요게 좀 아쉬워요. 특히 여기서 너무 조정이 적게 나오고 끝나버렸거든요. 뭐 차트적인 거니까 뭐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뭐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좀 찝찝함이 계속 남아 있어서 지금 알트 매수는 안 하고 있습니다. 비트 매수는 99,000 일전에 왔을 때 좀 다 마무리했고, 저는 일단 뭐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한은 비트코인 올 시즌 좀 장기간이었습니다. 2022년부터 최근까지 모았으니까 2025년까지 비트코인 매수는 저는 끝났어요. 매수 종료. 물론 트레이딩은 좀 할 건데, 제가 현금을 넣고 혹은 테더를 넣고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거는 일단은 종료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팔 거냐? 지금 팔 건 아니고요. 이제는 좀 호들 영역이죠. 그냥 갖고 있는 영역, 지키기의 영역입니다. 저는 2025년에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반 정도는 매도할 거고요. 반 정도는 장기 보유할 거예요. 제가 말하는 장기 보유는 제 나이가 지금 40대인데 70대까지 가져갈 생각입니다. 왜 하필 70대냐? 70대 되기 전까지는 뭐라도 해서 돈 벌면 되니까 70대 이후에는 좀 돈 벌기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때는 그동안 모아놓은 비트코인을 쓰면서 좀 살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비트코인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비트코인 더 안 살 거냐? 사야죠. 비트코인 매수하는 시기는 2026년 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반은 언제 팔 거냐? 2025년 중에 팔긴 할 텐데
정확하게 언제일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고래동 공부에서 오늘 아침에도 라이브 했고 거의 매일 라이브 하고 있거든요. 고래동 공부 통해서는 뭐 감출 필요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매도 시기, 뭐 마켓 타이밍 같은 거는 뭐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 뭐 특정 종목 이야기하는 게 좀 오픈된 공간에선 좀 불편하지만 알트도 나중에 사면은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샀다라고는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알트 비중 없거든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 알트 5만원어치 있습니다. 5만원어치. 만원어치 5개. 만원어치씩 5종목 이렇게 있고요. 5종목이 뭔지는 어저께 고래동 공부 라이브 하면서 다 말씀드렸고요.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뭐 여러분들 다 생각할 수 있는 뭐 그런 코인이고.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은 좀 불안해요. 알트코인 투자하기에 머리로는 나쁘지 않은 시기인 것 같거든요. 근데 좀 마무리가 덜 된 것 같은 찝찝함이 남아 있어서 알트는 저는 아직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뭐 올라갈 수 있죠.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 조정이 오겠죠. 여기서 사거나 아니면 여기서 조정이 와주면 여기서 사거나. 저는 요거나 요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럼 이렇게 매수한 건 언제 파냐? 분할 매도할 생각이에요. 알트코인은. 하여튼 뭐 비트코인 반은 25년 매도하고요. 저는 솔직히 알트코인은 무슨 알트가 됐든 다 쓰레기라고 생각하거든요. 2025년에 전량 매도할 겁니다. 요렇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요즘에 무빙이 너무 없어서 좀 되게 지루한 시장인데 요런 때가 꽤 많습니다. 비트코인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크게 올라도 팔고 싶고 크게 빠져도 팔고 싶잖아요. 이렇게 횡보해도 이게 더 힘듭니다. 사실 이게 계속 기다려야 되잖아요. 아 어디로 갈까 하고 계속 조마조마하고 막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그냥 현생을 사시면 됩니다. 설 연휴잖아요.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고 잘 하시면 한두 달 지나면 지금 가격보다 훨씬 더 올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장이 괜히 불장이 아니잖아요. 확실히 좀 불장이니까 한두 달이 지나면 지금 가격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올라와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런 얘기 좀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한 3, 4월쯤 되면 요때는 한 14만 불 정도는 되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14만 불. 한 두세 달 만에 한 3, 40% 수익이잖아요. 이렇게 된다고만 치면 뭐 꽤 큰 수익이니까 저는 좀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되냐? 근데 바로 빠질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하면서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특별히 움직임이 없어서 특별히 딱히 할 얘기가 사실 없거든요. 나중에 연휴 때라도 좀 큰 폭의 무빙이 나오면 바로 방송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2025년 시즌에 비트코인으로 그리고 알트코인으로 수익 많이 얻으시기 바랍니다.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ever sell your Bitcoin.